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자평진전 제12강-1. 요번에는 원령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적전수 이론하고 자평진전의 이론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평진전에서는 원령 용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평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오행의 생극재화론을 잘 운영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령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팔자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이제 그래서 원령의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적전수 천미 상권의 그 원령론에 보면은 원령 내 재강지부 비지택냐 인원이 용사지신 택지정약냐 불가이 불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령은 재강이 거처하는 곳이니 비유하면 사람이 사는 집과 같다. 인원이 용사하는 것은 집의 향을 정하는 것과 같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원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지죠. 월지. 월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을 재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유백원 선생님의 그 주석을 살펴보면은 원령은 사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주의 기상이 원령을 득하면 기라고 또 희신이 원령을 득하여도 기라니 원령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원령은 사람이 거처하는 가택과 같고 지지에 소장된 사모는 집의 향도와 같은 것이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령 1월에 태어났다면 입춘 후부터 7일까지는 무토가 용사하고 8일 후부터 14일까지는 병화가 용사하며 15일 후는 간목이 용사하는 것이다. 이를 알면 가히 격을 취할 수 있고 용신을 취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 말은 뭔 얘기냐면은 이제 인월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한 해의 시작은 입춘 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2월 4일 정도가 이제 입춘절이 돼요. 그럼 그 해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81년, 예를 들어서 2월, 양력으로 2월 한 6일 정도 태어났다 하면은, 이때 인월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토가 살행하는 그 기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용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용신이고 격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81년생이 2월 한 12일 정도 태어났다면은 병화가 이렇게 그때는 용사를 살행을 하는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병화가 용신이 되고 격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예를 들어서 2월 이제 20일 정도 태어났다면은 간목이 살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이 이제 격국 용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용신하고 격국 용신을 이렇게 원령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삼원이라 지지에 소장된 삼원이라고 했거든요. 삼원은 이 삼원 이렇게 했거든요. 삼원 하면은 천원, 지원, 인원 해가지고 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지인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또 이배원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원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그러나, 자평진전에서 원령에 대한 이 개념은 글자 용신 전구 원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간이 원령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생하고 극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신과 사기시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배합이 서로 마땅하면 어느 격이나 다 이격이고, 그리고 처음과 원령에서 투관된 그 정갈에 의해서 그 용신의 쓰임이 변한다. 그리고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에 의해서도 용신이 변한다. 이렇게 그 이론을 펼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논리 정연한 이런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평진전의 원령에 대한 그 개념은 논, 식간, 시비지지를 논하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 개념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식간, 시비지지를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천지 사이는 하나의 원기일 뿐이다 그랬거든요. 원기. 이 원기, 천지 사이는 하나의 원기이다. 원기일 뿐인데 이에 동과 정이 있어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동경에 의해서 움직임과 그 고요함에 의해서 음양이 이렇게 나눠진다. 이제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 관계되는 분들한테 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떻게 생겼냐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양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작품 명리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개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원기, 천지 사이의 하나의 그 기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운이 동경에 의해서 음양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움직임과 고요함에 의해서 음양으로 나눈다. 여기까지의 관계를 주역, 개사, 상견, 제5장에 보면은 이름, 일량지위, 도의요, 계지자, 선야요, 선지자, 성야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이름 일량을 도라고 하고, 그 도를 계승한 것을 이렇게 선이라고 하고, 그 선을 따르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선지자, 성야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런 기운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인성이나 천지 자연의 그 물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여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 일령지 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길.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길에 자연스럽게 나는 그 길을 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는 길을 도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나는 도로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사람이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도라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만든 그 길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난 도로.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도 금성이면 금성, 또 화성이면 화성, 목성이면 목성, 자기 길을 이렇게 하염없이 자기 길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그래서 그걸 이제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닿지 않으면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그 길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도를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길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안 다니게 되면은
그게 막, 그 길이 하나도 안 없어져 버려요. 그 길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마음도 이렇게 갈고 닦고 하지 않으면은 온갖 그 정령으로 이렇게 도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라고 하는데, 이런 일량직이 하염없이 이렇게 그 한 번 낮하고 한 번 밤하고 하는 것도 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루가 이렇게 하루가 다시 만들어지고 또 내일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또 오늘이 만들어지면서 내일이 생기고 다시 또 그 다음 날이 생기고 생생생생 하는 것도 다 도의 그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것이 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큰 기운이거든요. 태극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그 큰 기운인데 동격에 의해서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어진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낮이 양이 되고 밤이 음이 되죠.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그 음양은 다시 그 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자평진전에 읽어보면은 동과 정에 있어서 마침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며 노와 소가 있어서 드디어 사상으로 나누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노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양, 노음 이렇게 아주 지극한 그 양을 노양이라고 하고요. 지극한 음을 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은 소양, 소음. 소양은 처음으로 양이 이렇게 태어난 나타날 때,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으로 음이 나타날 때를 그 소양, 소음, 그래서 두 개를 노 합쳐가지고 노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상인데, 이게 사상의 개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태양과 태음이다. 태양과 태음은 노가 되죠. 노양, 노음. 그리고 소는 처음으로 동하고 처음으로 정한 때이니 이것이 소음과 소양이다. 이것이 이제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있고 오행이 그 가운데서 갖춰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런 사상이 있고 오행이 그 가운데 갖춰진다. 그리고 그 수는 태음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북방 수 이렇게 태음이 되고 화는 태양이 되고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양이 되기 때문에 그 목이 되고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음이 되기 때문에 그 소음이 되고 그다음에 토는 중앙토로서 이렇게 수와 목금을 이렇게 중재하는 것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이 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는 음양, 노소, 목화, 금수에 저하된 기가 응결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를 잡기라고 그래요. 잡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묘고 형충지론에 이제 그 묘고론에 이렇게 그게 다시 또 나오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알아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노소에 의해서 사상으로 나눈다. 사상으로 나누는데 노소에 의해서 사상으로 어떻게 해서 나눠지냐. 요것은 그 생이극 극이생 그 생재화에 의해서 이게 이제 크게 사상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하도의 이게 이제 상생 이 그림이 이제 하도의 그 생하는 그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낙서의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게 극하는 그림이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이렇게 생생생하는 그런 관계고요. 여기는 이렇게 토국수, 그 수국화, 그 하극금, 금극목, 목국토 해가지고 낙서의 상극의 그 순환하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생극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네 개의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제 음양오행의 생극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처음에 수가 이렇게 나오죠. 수생목 이렇게 해요. 수생목 그 다음에 목극토 이렇게 해요. 목극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여기서 목극토 한 번 생을 받으니까
수의 생을 받으니까 목은 목국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토는 다시 극을 받으니 목의 극을 받으니까 생금을 이렇게 하거든요. 생금. 생금을 하고 다시 토생금을 받으니까 이 금은 금금목을 이렇게 하거든요. 금금목. 금금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극하고 생하고 다시 이렇게 금금목을 하게 되면은 목은 금의 그 극을 이렇게 그걸 받으면 괴로워하니까 목생화 이렇게 화를 이렇게 생하거든요. 화를 이렇게 생해요. 화를 생하고 그다음에 화는 목생화를 받는 화는 금을 이렇게 제지해가지고 자기의 그 모친을 이렇게 구해내죠. 그래서 하급금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급금. 그리고 다시 또 금은 화의 극을 받기 때문에 금은 또 다시 금생수 이렇게 생을 해요. 금생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은 다시 또 수는 금의 생을 받으니까 이렇게 수국화 해가지고 이렇게 화를 이렇게 극하고 극해서 그 금을 이렇게 구제해 주죠. 그러면 다시 또 이 화는 수의 이제 극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화생토해서 토국수를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생극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이렇게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같이 오고 하니까 수하고 화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상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개의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사상이고, 여기에서 모든 동양 철학이 출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하도하고 낙서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으면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하도의 상승의 순환은, 자,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면은 하니까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반드시 여기에다가 극이 이제 들어가면은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논 음양생극에 보면은 항상 생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극이 따라줘야만이 생극에 의해서 사상이 만들어진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절이사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양생극에 이렇게 나오죠. 절이사시성. 이 절이사시성은 뭐냐면 절도가 있어가지고 네 개의 때를 만들어낸다. 추나추동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절이라는 건 뭐냐? 생극. 절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때를 만들어낸다. 대나무가 이렇게 절도가 있죠. 이렇게 딱 매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매듭을 이루는 것이 생극이죠. 오행의 생극. 오행의 생극에 의해서 네 개의 성이 이제 사상이 만들어지면은 이 사상은 12개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2개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개월은 24절기라고 하는 이렇게 절기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개월을 가지고 식간이 만날 때마다 12개월 만날 때마다 생하고 극하는 것에 따라서 격국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답변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양 철학에 가장 근접하면서 주역의 어떤 이론책에 동양학 원본에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이 자평진전 원령의 개념을 이렇게 세웠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자 용신 정부 원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 체계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을 항상 오해의 생극재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극재화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자, 처음에 이제 수생목, 이 수가 목을 이렇게 생하거든요. 수생목, 목. 그러면 이 수생목을 받는 목은 이 목국토를 해요. 이렇게 토를 긋게요. 목국토를 해서 목국토를 하고 목토를 받는 토는 토생금을 이렇게 하죠. 생을 이렇게 하거든요. 토생금을 이렇게 생하거든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자, 수의 그 생을 받는 목은 목국토를 해가지고 자기 그 모친을 이렇게 구해내잖아요. 토가 토국수를 하니까. 그리고 다시 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목에 그걸 받으니까 토는 다시 그 아들인 금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금금목을 이렇게 유도시키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걸 하게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은 목도 금의 그걸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그 생화, 그 화를 이렇게 생하죠. 화를 이렇게 생하고 화는 다시 그 모친을 구하기 위해서 화극금을 이렇게 하거든요. 금. 그러니까 생극, 목생화, 화극금, 그 다음에 이 금도 화에 그걸 받으니까 금생수 이렇게 하죠. 금생수 해가지고 이 수로 하여금 수국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 수의 극을 받는 이렇게 화는 화생토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화생토. 그러면 이 토는 다시 토국수를 이렇게 하죠. 토국수를 하면은 이 수는 다시 수생목을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생극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하는 사상이 만들어지죠. 사상. 이 사상이 이렇게 원형 이정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추나추동 이렇게 금묘하실 이렇게 해서 추나추동 뭐 이렇게 해서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상이 바로 사시란 얘기거든요. 사시. 이렇게 우리 잡동인전 음영생극에 보면은 절인사시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절도가 있어가지고 사시의 그 때를 만들어낸다. 사시성. 때라고 하는 게 뭐냐. 추나추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나추동은 12계절로 이루어져 있다. 12계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 얘기죠. 12계절 속에는 24절기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식간이 원령을 이렇게 득하면은 원령의 생국에 따라서 격국이 거기서 나눠진다. 진짜 중요한 그 이론이잖아요. 이 이론이. 요 생극, 이렇게, 항상 사주 해석에도 생하기만 하고 극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주가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는 생생생 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이 있으면은 극이 있어야 되고 극이 있으면 반드시 또 생이 있어가지고 생극의 그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사례를 또 보면은 현에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도 그 오행 절이사시성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저기가 되죠. 태기가 이제 만들어지죠. 물과 물이 만나가지고 수는 물과 물이 만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태기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신장은 오장육부를 대표하는 그 장기가 되죠. 심장이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 물과 물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화가 되면은, 그 심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심장은, 오장육부를 대표하는 것이다. 오장육부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목이 되면은, 목은 신경계죠. 핏줄이고 신경계고 이렇게 이것들이 다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그 오장육부하고 신경계가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다시 이것 이제 그 금으로 가면은 이 금은 뼈대잖아요. 오장육부하고 심장 그 오장육부하고 그다음에 핏줄하고 그다음 신경계하고 이렇게 딱 둘러싸주잖아요. 이 뼈대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토가
토가 이렇게 이 뼈대를 딱 감싸면은 토가 피부가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 토가 딱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토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이 생하죠. 정관합이 그렇게 나오죠. 토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극에 의해서 극이생이라고 하잖아요.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도, 토국수 해가지고 극에 의해서 생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수국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열을 이렇게 분열을 한다고 그러죠. 분열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자라나는 그 모습들이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마침내 토가 되면은 피부가 딱 만들어지면서 그 수화, 목, 금에 그걸 이렇게 토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토를 이제 잡병 명리학에서는 토를 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잡기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년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1년, 전사시성이라고 했으니까 1년이잖아요. 월요가 을사년인데, 을사년도 이런 환경에 의해서, 생극에 의해서 을사년이 이렇게 을사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다음에 내년이 병오년이라고 하는 공간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요. 이 시간적인 흐름이 또 있고 공간적인 또 이렇게 공간적인 이런 변화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12개월이 있다. 식간에 12개월이 12개월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극에 의해서 격국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을사년에 12달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모든 격국을 가진 인성이나 만물들은 을사년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각 12개월에서 이렇게 12개월에 대표되는 12개월의 격국에 대표되면서 격국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폐가 되고 성격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을사년이라고 하는 큰 틀 이렇게 대우주라고 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소우주라고 할 때는 원령 하나하나 거기에서 이제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주는 일사년이라고 하는 대우주가 이렇게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설명이 저도 하도 어려운 이론이고 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상당히 말이 이렇게 빗나가고 헷갈리게 하는데 이 관계를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격국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잡병진저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격국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혹여나 격을 잘못 잡거나 또는 어떤 격국의 변화에 의해서 엉뚱하게 격을 잡지 마시고 항상 원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격을 잡으시고 원령에 따라서 원령의 격국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가지 국들의 그 분포를 보면서 그 격국의 성격이 되냐, 격격이 되냐를 판단하시는 그런 안목을 이제 기르시기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